아마미 오시마원의 해안가에서 비디오를 촬영한 적이 있었다. 가족여행을 떠난 김에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 계속 찍었던 영상이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세워두고 신나게 바다에서 놀았다. 아마미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다. 열심히 놀고 잔뜩 지쳐버린 우리는 삼촌네 집으로 가 비디오를 틀어보았다.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발가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였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히 보인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진짜로 그랬다. 심령 영상 같은데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그것도 즐거운 듯이. 뭐가 즐거운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뭔가에 씌인 것처럼 TV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난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 여자 앞을 사촌 동생이 지나쳤다. 그런데도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영상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보통 누군가가 앞을 지나가면 잠시라도 가려서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한 번 없이 여자는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적어도 나와 삼촌은 깨닫고 말았다. 저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TV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즉 저 여잔 지금 우리 등 뒤에.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 같다. 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TV 옆에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았으니까.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중 삼촌의 안색이 제일 안 좋았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국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와서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후 다시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역시 그 여잔 우리 뒤에 있었던 걸까? 삼촌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여자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삼촌은 원래 영감이 있어서 심령 체험은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었다.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흘 뒤 목욕탕에 빠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냐는 것이었다. 우린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우리한테 막혀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4년 전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나는 아직도 그 여자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일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오메에 위치한 유명한 심령 스팟에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담력 시험을 갔었다. 그때도 카메라의 셔터가 눌리지 않는다거나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이 조용한 차 안에서 갑자기 켜진다거나 하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후였다. 그로부터 사흘 정도 지나고 나서였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복부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 아파서 피를 토할 것 같은 아픔에 시달리면서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내 소장에 10cm 길이의 녹슨못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수술을 통해 무사히 못을 꺼낼 수 있었지만 왜 이런 것이 들어있냐고 하는 의사의 질문에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설령 밥을 먹다가 도중에 삼킨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먹을 리가 없다.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팠던 것도 그렇고 나는 어쩐지 그날 밤 무엇인가가 내 소장 속에 못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난 정체 모를 공포에 휩싸여 떨기 시작했다. 못이 뱃속에서 나오고 며칠 뒤 난 함께 터널에 갔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던 집이던 어째서인지 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나서 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에 전원이 꺼져 있던가 집에 전화를 해도 가족이 받아서 지금 막 밖에 나갔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와도 연락이 닿아서 친구가 우리 집에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친구에게 못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입원했었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그렇게만 말했을 뿐이었다. 친구와 어느 정도 잡담을 하고 근데 왜 입원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난 친구에게 내 소장에서 녹슨못이 나왔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런가? 그건 역시 못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신경이 쓰여서 되묻자 친구는 터널에 가고 나서부터 계속 꾸었던 꿈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뱃속에서 홀쭉하고 새까만 버섯 같은 것이 하나 나와서 뱃속을 스물스물 돌아다니는 꿈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비로소 그것이 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친구가 왜 그런 꿈을 꾼 건지, 못은 도대체 어떻게 내 뱃속으로 들어간 것인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뱃속에서 못이 나온 것만은 사실이다.